신데렐라 게임 리뷰와 예상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회오리처럼 몰려오는 밤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쏟아질 듯 뒤엉켰습니다. 조용히 대화를 나누던 구하나와 황진구 앞쪽 도로에서 윤세영이 운전하는 차가 속력을 높였습니다. 격앙된 표정의 윤세영은 핸들을 움켜쥔 채로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브레이크 등 없이 거칠게 다가오는 차량에 구하나가 얼어붙었고 황진구가 당황스레 소리쳤습니다. 무슨 짓이야? 윤세영은 대답 대신 핸들을 더 힘껏 꺾었습니다. 그 순간 번쩍이는 헤드라이트가 구하나를 향해 사정없이 내리꽂혔습니다. 분명 일부러 노린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황진구가 몸을 날려 구하나를 끌어안는 사이 충격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차는 길가 연석에 부딪혔고 구하나는 넘어지며 크게 다쳤습니다. 순간 주변은 자동차 경적 소리와 깨진 유리 파편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쓰러진 구하나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본 황진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간 어떤 풍파에도 지켜주겠다 다짐했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온몸이 떨리면서도 부축하며 구하나의 이름을 부르는 황진구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했습니다. 하나씨,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구하나는 혼미한 의식 속에서 황진구의 얼굴을 겨우 확인하고 흐느끼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응급차 사이렌이 울리는 동안 길 한편에 선 윤세영은 창백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곧 순간적인 과실이었다 고 둘러대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녀의 동요 없는 시선과 억지처럼 들리는 해명에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달려온 구지석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윤세영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말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왜 이랬어? 그러나 윤세영은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구하나를 들것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고 황진구는 아무 말 없이 쫓아갔습니다. 혹여라도 구하나가 눈을 감아버릴까봐 불안에 휩싸여 따라가는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윤세영은 마치 무감각해 보이는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사고였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현장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도적인 사고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윤세영과 구하나의 갈등이 위험한 차원을 넘어서버린 것입니다. 잔혹한 질투가 드러난 이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병원으로 달려가면서도 윤세영이 남긴 차가운 눈빛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구하나가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신여진은 병원 복도에 서서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여진은 황진구에게 전화를 걸어 메아리치듯 외쳤습니다. 지금 어디야? 황진구는 숨가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에요. 사고가 심각해요. 신여진은 인상을 찌푸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갈게. 그리하여 스산한 어둠 속에서 시작된 질투의 폭주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구하나가 크게 다친 상황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주변 사람들 사이에는 커다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의 꿍꿍이를 꿰뚫어 보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었고 그 누구도 이 혼돈의 서막이 어디까지 번질지 감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구하나는 병원 응급실에서 급히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황진구는 퉁퉁 부은 눈으로 병상 옆을 지켰습니다. 불안과 자책 그리고 윤세영에 대한 분노가 뒤엉킨 탓에 한시도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황진구는 속으로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꼭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다. 그러면서도 간절히 바랐습니다. 구하나가 의식을 되찾고 무사히 깨어나기를. 신여진도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황진구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는 어떻냐? 황진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의식을 못 찾았어요. 의사 말로는 수술이 잘 되긴 했는데 지켜봐야 한다고 해요. 신여진은 더 말없이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이때 휠체어를 탄 구하나가 간신히 눈을 뜨고 중환자실을 벗어나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목에 깁스를 한 채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던 구하나는 깨진 기억 속에서 아스라이 황진구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따져 묻고 싶었지만 몸은 여전히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위해 피를 뽑았다는 말을 들은 구하나는 우연히 간호사에게 넘겨받은 서류를 마주했습니다. 이름 옆에 찍힌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생소한 문구와 함께 부모 정보로 적힌 낯익은 이름 하나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신여진. 믿기 힘들었던 이 사실에 구하나는 구급대처럼 맥박이 휘몰아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호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딸이라고 적혀 있어요.
간호사는 잠시 당황한 듯 몇 장의 문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혹시 가족관계가 원래 이렇게 돼 있나요? 구하나는 아득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지난 몇 달간 들려왔던 이상한 소문, 가짜 딸 이야기가 한순간에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여진을 떠올리자 혼란이 더 커졌습니다. 설마 정말 내가 신여진 회장님의 친딸? 그 시각 신여진 역시 내부 비서진에게서 수상쩍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짜 딸로 알려졌던 구하나가 오히려 진짜 딸이라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여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잃어버린 딸을 바로 옆에 두고 몰라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멍해지는 기분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서성이던 황진구를 붙잡은 신여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하나 유전자 검사 얘기 들었냐? 황진구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못 들었어요. 검사 결과를 받았다는 정도만 알아요. 신여진은 깊게 눈을 감았습니다. 믿기지 않는군. 정말로 내 친딸이었을 줄이야. 그렇게 두 사람의 숨결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긴장된 대화 뒤 구하나와 신여진 사이에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윤세영이 일으킨 의도적인 사고와 그간 번져온 온갖 거짓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구하나가 찾게 된 뿌리는 환영으로 가득 찰 수도 또다시 고통으로 뒤덮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진실이 모든 이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을 것이란 사실이었습니다. 퇴원 후 구하나는 절뚝이는 다리를 간신히 이끌며 병원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붕대를 감은 팔뚝에는 여전히 사고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황진구가 부축을 하려 다가섰습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걸어요. 혹시 또 다칠까봐 마음이 불안해요. 구하나는 미안한 기색을 띠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도와줘서 고마워요. 한편 회사 내부에서는 최근 잇따라 터진 사건들의 문서들이 폭로되며 시끄럽게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구하나가 가짜 딸이라고 알려졌던 근거 자료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윤세영과 최명지가 구하나를 몰아내기 위해 내부 공문서를 위조하고 은총이를 협박에 이용했다는 정황까지 밝혀지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속속들이 흘러나오며 두 사람이 지난날 꾸며 온 온갖 행각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지석은 한껏 격앙된 목소리로 혜성그룹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윤세영과 최명지가 저지른 일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 문서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구하나는 가짜 딸이 아니라 진짜 딸이고 윤세영의 차 사고까지 고의적으로 낸 혐의가 적용됩니다. 화면에 공개된 자료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수법부터 은총이에게 접근 금지를 시키려던 시도, 그리고 구하나를 정신적으로 몰아가려 했던 음모 등 갖가지 악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최명진은 조용히 사무실에서 노려보듯 지켜보다가 윤세영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끝장이야. 빨리 대책 세워야 해. 윤세영은 자책과 두려움이 엉킨 얼굴로 답했습니다. 방법이 없어. 이미 폭로됐잖아. 회사 사람들까지 전부 우리 적이 됐어. 사고로 인해 구하나를 해치려 한 죄질이 밝혀지며 윤세영에 대한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거세졌습니다. 최명지도 은밀히 뒤에서 윤세영을 조종하고 권력을 차지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자 두 사람을 향한 시선은 한층 더 싸늘해졌습니다. 결국 회사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신여진은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사들은 하나같이 윤세영과 최명지를 향해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목소리를 죽이고 앉아있던 윤세영이 더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거야. 다 오해라고. 그러나 반론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황진구와 구지석이 동시에 맞받아쳤습니다. 오해라니요? 회사 문서 위조와 고의적 사고 증거가 다 확보됐습니다. 거칠게 흔들리는 이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최명진은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이 엄습해왔습니다. 한때 윤세영과 최명진은 당당히 군림했다고 착각했지만 이제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조차 어려운 막다른 길에 몰린 셈이었습니다. 과거 구하나를 짓밟고 은총이를 이용했던 대가가 예고 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구하나는 여전히 목발에 의지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토록 힘겹게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가짜 딸로 몰리고 사고까지 당했어도 은총이와 함께 행복해지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간절해진 것입니다.
황진구는 그런 구하나를 지켜보며 말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신여진이 과거 어리석은 조작에 대해 사죄하려 무수히 연락을 해왔지만 구하나는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아 쉽게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수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은총이와의 미래를 생각하며 조심스레 마음을 추스르려 했었습니다. 반면 윤세영과 최명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미 회사 내 온갖 비리가 드러난 상황에서 뒤늦게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었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발악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자잘한 연결고리와 숨겨진 비자금을 끌어모아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 황진구도 등을 돌렸고 구하나가 신여진 회장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게 끝인데 최명진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아직 신여진이 지은 죄도 많잖아. 그리고 구하나가 무조건 다 용서한다고 확신 못해. 두 사람의 불안과 탐욕이 계속 불씨를 키우는 가운데 구지석은 더는 윤세영과 최명지를 감싸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상처와 복수심으로 혜성그룹을 흔들려 했던 구지석이었지만 구하나가 실제로 큰 부상을 당하는 사태를 보며 결국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옳은 복수란 뭘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구하나는 구지창, 구지은과 고민을 나누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심을 다졌습니다. 난 신여진 회장님을 미워했지만 이제 와서 안다고 해서 복수만 하진 않을 거야. 은총이의 행복이 먼저니까. 얽히고 설킨 운명 속에서도 구하나는 스스로 밝은 길을 택하려 했습니다. 신여진은 그런 구하나에게 조심스레 연락했습니다. 하나야, 내가 잘못했다. 구하나는 대답 대신 어쩔 줄 몰랐음을 드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절 찾아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신여진은 애써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가 진짜 내 딸이라니 이런 상황에서 뭐라도 하고 싶다. 그 목소리에 담긴 떨림은 진심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구하나를 되찾았다는 기쁨과 더 이상 상처 주기 싫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윤세영과 최명지가 크게 일으킨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모든 이들의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 안에서 휘말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구하나는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은총이의 손을 꼭 잡으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윤세영과 최명지는 끝까지 자신들의 선택을 붙들고 발악하겠지만 결코 그 어두운 그림자에 빠져들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퇴원 후 어느 날 구하나는 은총이를 만나기 위해 혜성그룹 저택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난날 억지로 떨어져 있던 시간 탓에 은총이를 볼 때마다 미안함과 애틋함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저택 앞마당에서 텀벙거리며 놀고 있던 은총이가 구하나를 발견하고 달려와 안기자 구하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은총아, 너무 보고 싶었어. 몸은 괜찮아? 은총이는 작은 손으로 구하나의 상처가 난 부위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나 이모, 이제 아프면 안 돼. 나 진짜 무서웠어. 둘이 꼭 껴안고 있는 장면을 지켜보던 신여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신여진은 잠시 둘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구하나를 불렀습니다. 하나야, 미안하다. 구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신여진의 두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딸을 바로 곁에서 못 알아봤던 죄책감, 그리고 이제라도 서로를 보듬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라고 불러줘도 좋지 않겠니? 용서해달란 말은 못해도 네가 가족이란 건 분명하니까. 구하나는 가슴속 깊이 맺혀있던 응어리를 겨우 쓸어내리며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 순간 신여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총이가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고 마치 고요했던 정원에 봄바람이 불어온 듯 온기를 전했습니다. 구하나가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서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황진구가 은총이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짙은 표정으로 구하나를 바라보던 황진구는 몇 걸음 다가서더니 조용히 꺼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졸이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다치게 된 것도 잘못된 거 전부 제 책임 같아요. 구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구씨 탓 아니에요. 여러 일들이 얽혀서 커진 거죠. 황진구는 작은 한숨과 함께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씨 곁에서 진심으로 돕고 싶어요. 은총이도 그렇고 두 분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구하나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 뒤로 안도감이 깃들었습니다. 신여진의 진심 어린 사과와 황진구의 확실한 다짐이 전해지면서 오래 쌓여있던 얼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지만 새로운 신뢰가 싹트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구하나와 은총이 그리고 뒤늦게 마음을 전한 신여진과 황진구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온기가 차츰차츰 퍼져나갔고 다시금 살아갈 힘과 희망이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깊은 배신, 복잡한 거짓말로 얼룩졌던 시간은 조금씩 뒤로 밀려났고 각자는 스스로에게도 용서를 구하며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뒤, 윤세영과 최명지의 거짓말과 불법 행각이 전부 수면 위로 드러나 법정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회사 공문서 위조, 은총이를 이용한 협박, 구하나를 가짜 딸로 몰아세운 악랄한 조작 등 제목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고개를 떨군 채 서있던 윤세영과 최명진은 한때 자신들이 휘두르던 권력을 더는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재판정에서는 여러 증언과 자료가 잇따랐습니다. 구지석이 수집해온 증거, 황진구가 정리한 사고 당시 영상을 비롯해 구하나가 겪은 피해와 은총이가 겪은 정신적 충격까지 고려되어 두 사람에게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었습니다. 윤세영과 최명진은 결국 재산을 거의 잃고 사회적 지위를 상실한 채로 교도소행을 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명진은 최후의 순간까지 이게 전부 하나 탓이라며 억지를 부렸지만 그 말은 메아리처럼 텅 빈 공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때 구하나에게 퍼부었던 모욕과 폭언이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윤세영은 무너진 표정으로 최명지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다 끝났어. 아무도 우리 편을 안 들어. 최명진은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냉혹한 현실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구하나는 신여진의 친딸이자 해성그룹 후계자로 정식 인정받아 차근차근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적어도 이제는 진짜 가족의 곁에서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구하나가 가장 소중히 생각한 건 은총이와 함께 떳떳이 웃을 수 있게 된 일이었습니다. 황진구도 구하나와 은총이를 위해 늘 함께하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주했던 처음의 죄책감은 더 이상 떠나지 않는 마음의 무게가 됐지만 그 무게조차 이제는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신여진과 구하나 그리고 은총이와 황진구가 꽃이 만개한 정원 테라스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은총이는 해맑은 웃음으로 케이크를 들고 장난스럽게 뛰어다녔고 신여진과 구하나는 나란히 앉아 지난 세월의 응어리를 천천히 풀어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황진구는 그런 모습을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구하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다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리하여 오랜 시간에 걸친 상처와 오해가 결말을 맞이하고 착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서로에게 빛을 전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시금 활짝 핀 꽃처럼 피어나는 이들의 미래가 얼마나 찬란할지 모두가 비로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어둠에 잠기고 남은 이들은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행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힘겨웠던 여정 끝에 얻게 된 정의와 평화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값진 결실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